자, 2025년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헤드라인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숫자들 속에서 진짜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6만 4천 개나 늘었다고 아주 좋은 소식처럼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니,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이 오른다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과연 미국 고용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처럼 아직 강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걸까요? 정답은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기묘한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용도 해고도 없는 No hire, no fire 경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M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신규 채용은 극도로 꺼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고용 없음. 그런데 동시에 지금 있는 직원들을 한번 해고하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고 없음이죠. 그야말로 팽팽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그런 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자, 고용 없음 현상이 얼마나 극적인지 이 차트 하나로 바로 보입니다. 보세요. 관세 정책이 발표된 4월을 기점으로 월 평균 일자리 증가 수가 12만 3천 개에서 무려 1만 7천 개로 그냥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이건 뭐 고용시장의 엔진이 갑자기 확 식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해고 없음 현상도 아주 뚜렷합니다. 해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은 안 하면서도 어떻게든 기존 인력은 지키려고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헤드라인 숫자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경제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를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정부 셧다운이라는 아주 특수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 변수가 전체 숫자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왜곡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민간 기업들은 1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 셧다운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 개 넘게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민간 부문의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이 셧다운 효과에 완전히 묻혀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좋아요. 정부 부문의 착시를 걷어내고 봤을 때 민간에서 늘어난 그 일자리들은 그럼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속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11월에 민간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전부가 헬스케어랑 교육 서비스 분야, 딱 여기서만 나온 거예요. 6만 5천 개가 여기서 생겨났죠. 그럼 나머지 모든 민간 산업을 다 합치면 어떨까요? 고작 4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경제 전체가 헬스케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처럼 특정 산업 하나에만 이렇게 기대는 성장은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전체 고용 시장의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실제 우리 삶과 경제 전반에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러분의 자동차 할부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카드 이자율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이런 경제 상황은 당연히 정치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로이터 여론조사를 보면 현 행정부의 전체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는데 특히 경제 분야는 33%, 생활 물가 분야는 27%로 평가가 훨씬 더 냉담해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되면 정치적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지금 당장 붕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뜨거웠던 열기는 확실히 식었고 지금은 성장과 침체라는 양쪽 절벽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에서 미국 경제는 과연 어느 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달간 세계 경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